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CS5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일러스트에서 웰컴 스크린이라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새 창 만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전에 내가 열었던 작업 파일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이 CS5를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작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쪽은 노란색 폴더, 오픈 폴더 하나만 보일 거예요. 내가 작업 중인 파일을 열고자 한다면 오픈을 통해서 클릭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크리에이트 뉴에 보시게 되면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기본 세팅 규격이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 도큐멘트를 먼저 열어보면 네, 이렇게 새 창에 대한 세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A4라고 써 있네요. A4 용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드 값 210mm, 그 다음에 하이트 값 297mm 해서 밀리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트 해서 규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인치로도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네, 사이즈는 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밀리미터로 놨을 때 이 사이즈 그래서 이제 센티미터로 놓게 되면 21cm에 29.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 구성이고요. 다시 밀리미터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많이 보셨죠? 눌러주게 되면 상하 좌우가 90도로 회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블리드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집 디자인에서 책 표지에 사진이 가득 메워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절단되는 잘려나가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수치를 나는 10mm는 더 추가해서 사진을 여유폭을 더 넓게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 두시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잘려나갈 부분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기본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를 눌러보면 여기에 칼라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CMYK, RGB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에서 300ppi라고 써 있는데요. 300ppi라는 것은 해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쇄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때는 300ppi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 디자인이나 아니면 영상 쪽을 하시는 분들은 스크린 모드, 그래서 72ppi로 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찍게 된다 그러면 기본 설정이 이게 당연히 300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4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쇄용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기본 구성이 이렇게 300으로 나와요. 그리고 칼라 모드도 인쇄용은 CMYK로 놓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쪽 하시게 된다면 RGB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옵션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너무 자잘하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해드리고요. 세세한 옵션 같은 것들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뷰 모드 보겠습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구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놓고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서 기본 구성으로 해서 픽셀이 아닌 픽셀은 포토샵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넣는 겁니다. 오버프린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 구성을 해서 보시는 건데요. 기본 디폴트로 놓고 사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시면 넘버 오브 아트보드스라고 있죠.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면과 뒷면, A4 용지의 앞면과 뒷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를 2라고 놓고 한번 제가 OK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가 두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트보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꺼보고요. 다시 한번 헬프해서 웰컴 스크린 띄워볼게요.
그 다음에 웹 도큐멘트가 있습니다. 웹 도큐멘트를 눌러보게 되면 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800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화면 모드에 따라서 1024-768 그리고 640-480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면 여기다 직접 수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0에 640으로 맞춰보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사이즈는 커스텀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웹용이니까 픽셀로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죠. 그리고 해상도는 72ppi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들은 화면의 그리드선에 정확히 매칭돼서 스냅이 걸리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또 되어 있고요. 파일의 네임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이브할 때 그때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건 실전에서 여러분 운영하면서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구성해 놓은 거 한번 OK 눌러볼까요? 자, 한 장 나오죠. 다시 끄고요. 헬프에서 웰컴 스크린, 다시 웹 사이즈 눌러서 아트보드를 사로 놓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4개 화면 구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 서브 1, 서브 2, 서브 3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픽 프로그램을 처음 접목해 보시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아직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작업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웹을 접목을 하시는 분들은 RGB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기본 구성이 되겠고요. 당연히 적색, 녹색, 청색으로 해서 기본 컬러 색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의 삼원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해봤던 기억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뭐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이렇게 돼서 제일 가운데는 무슨 색이 나옵니까? 흰색이 나오죠.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MYK 같은 경우엔 예, 인쇄물에 해당할 텐데요. 이제 감산 혼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이안,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섞이게 된다면 여기 가운데는 검정색이 나오죠. 그래서 블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용은 레졸루션이 72ppi로 놓고 작업을 해야만 한다. 해서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가 1024-768 예,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모니터 해상도에 대해서 1024-768이라는 것은 화면의 제일 작은 단위가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요 작은 단위가 쭉 모여서 하나의 모니터의 사이즈를 이루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1024, 이 사이즈를 768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웹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사이즈를 포토샵, 일러스트 다 동일합니다. 픽셀로 놓고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꼭 해주셔야만 하겠다. 그리고 편집용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CMYK입니다.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에서는 분판 인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편판 인쇄, 분판 인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서 해당하는 색상의 시안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싹 뽑아 놓고요. 모두 다 4개의 파일을 뽑아 놓고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인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용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150ppi, 인쇄용은 300ppi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사이즈도 당연히 밀리미터나 센치로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다.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장자는 mp3, .mp3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음악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vi,
그럼 동영상 파일이라는 거 알 수 있고 .jpg 그러면 사진 파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확장자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여러분 하시게 된다면 확장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성격 분석을 해드릴게요. JPG는 웹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컬러의 색상은 수만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에 적합한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PSD 파일은 포토샵 작업 파일이라고 합니다. 포토샵의 모든 작업 내용들을 기록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GIF는 웹에서 사용되는 256개의 컬러만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JPG보다는 용량이 가볍습니다. 단일 색상의 로고나 카툰, 만화 같은 것에 적당하고요. 특징은 투명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서 여백 부분을 투명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깨끗하게 나오진 않고요. 좀 각진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움직이는 배너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PNG 파일이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데요. 웹용에서 사용되고요. 사진 이미지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익스플로어 6 이하에서는 투명한 영역이 하늘색처럼 보이게 된다는 게 있고요. 플래시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타가 파일은요, 영상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토샵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EPS는 편집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인디자인, 쿼크 익스프레스 이런 편집 디자인 툴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TIFF 파일은요. 편집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AI 파일. 이게 바로 일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작업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도비 일러스트의 약자로 되어 있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편집 그리고 CIP 해서 기업 통합 이미지라고 그러죠. 로고 제작, 패키지, 그 다음에 3D 소스 해서 CAD나 뭐 여러 작업에서 이제 가능하겠고요.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툴이 바로 일러스트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비 툴에 있어서 일러스트는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일러스트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게 된다면 포토샵을 접근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그 밖에 아도비 제품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활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아도비 툴을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러스트란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아도비 프로그램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포토샵도 판매하고 싶고 그 다음에 드림위버, 플래시, 인디자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더 팔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많이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최대한 접근하기 쉽도록 굉장히 비슷한 구성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포토샵이 당연히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장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컴퓨터 OS에 대해서 잠시 확장자를 보여주는 방법과 가리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sd 해서 여러분이 확장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여러분이 윈도우를 깔게 되면 이 확장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탐색기를 띄워놓고 구성해 보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 클릭하시고요. 보기 탭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보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 이게 기본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끝에 확장자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해당 파일에 대한 확장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끝에다가 여러분이 점을 찍고 이건 AI 파일이니까 AI 이렇게 써주나요? 예,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확장자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확장명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버튼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일러스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웰컴 스크린에서 제가 기본 프린트 구성으로 명함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명함 사이즈를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A4가 아니죠. 자, 미리로 나오는데요. 여기다 제가 95 이렇게 써볼까요? 92로 써볼까요? 92mm. 그 다음에 여기는 52. 보통 이게 이제 명함 사이즈죠. 자, 그래서 95에 52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가로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당연히 인쇄형이니까 300이 돼야 되겠죠? CMYK 돼야 되겠고요. 앞면과 뒷면을 하게 된다면 여기 아크보드가 어떻게 됩니까? 2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주 메뉴가 되겠습니다. 주 메뉴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요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방에 가보시면 그 찬장 있죠? 찬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릇, 그 다음에 뭐 큰 이렇게 뭐 버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조리 도구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여러분이 부엌에 보시면 네, 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조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다 꺼내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은 어디다 놓겠습니까? 예, 내 손하고 가까운 곳에 놓겠죠? 네, 그런 도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도구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뭐 국자부터 해서 뭐 주걱, 나이프, 칼, 그 다음에 티스푼 전부 다 예,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구 박스라고 합니다. 도구 박스. 네, 그래서 여기를 도구 박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 박스 안에 있는 세부 속성들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손으로 직접 요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는 제가 일일이 다 조금씩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툴을 선택했을 때와 부분 선택 툴, 그 다음에 사각형 툴 선택했을 때마다 그 속성들 한번 볼까요? 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자, 드래그 해주게 되니까 이쪽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지우개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바로 이 상단에 뜨게 된다. 자, 이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일단 삭제를 할게요. 자, 이건 따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콘 모양 한번 볼까요? 아이콘 모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팔레트 모양이죠? 물감 팔레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도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어야 다른 프로그램도 판매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도구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아이콘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비 프로그램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빠르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콘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아이콘을 세세하게 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유추해 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 점 라인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라인의 두께들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드럽게 흰색에서 어둡게 되는 것은 그라데이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중첩됐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성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이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다 뜨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조그만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게 되면 창이 이렇게 싱글로 해서 한 줄로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두 줄로 나오게 돼요. 해서 축소 모드와 확장 모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있네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펼쳐서 보여주죠. 다시 콜랩스 다 쳐서 보여주고요. 익스펜드, 네,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보여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경계면에 다가가게 되면 이 화살표가 좌우로 뜨죠. 이때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 창이 이렇게 길게 뜹니다. 길게 뜨고 이렇게 해주시면 작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도 여러분이 꾹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여기에 있는 탭 메뉴들 있죠? 탭 메뉴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 옆에 회색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내시면 이렇게 창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창을 잡고요. 그 경계면 사이에 이렇게 다가가 보시면 옆에 창이 잠깐 열리죠. 이때 놔주시면 이렇게 창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아지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이렇게 키워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다시 빼볼게요.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다시 이쪽에 한번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나한테 적합한 레이아웃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탭 메뉴만 빼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의 순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들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사라지고 여기서도 보여지질 않죠. 여기에 있는 이 패널들은 윈도우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구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들어 있어요. 해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스트로크를 다시 열어볼게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떴죠. 그러면 얘를 다시 넣어둘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망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망점 부분을 잡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서 드래그해서 이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요리를 하는 조리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창이 되겠습니다. 작업창이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무언가를 작업 영역 안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작업창이 되겠다. 해서 선택해서 딜리트 할게요. 딜리트 하고요. 해서 인터페이스는 간단히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작업하다가 이것도 꺼내놓고요. 이것도 꺼내놓고 작업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꺼내놓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초기화로 돌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센셜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작업창에 조리대를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캐릭터나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페인팅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네요. 보세요. 붓의 느낌도 이렇게 다양한 붓의 느낌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눌러볼게요. 그러면 타이포 툴이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웹. 자, 웹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웹 인터페이스로 놓고 사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센셜 다시 놓을게요. 자, 기본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놓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껐어요. 얘도 꺼내놓고 이렇게 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윈도우에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센셜에서 다시 한번
이센셜을 클릭해 주시면 기본 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이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작업 패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빼놔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어놔서 나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워크스페이스에서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제가 이름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 이니셜을 적고 OK 눌러주게 되면 민스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여기서 이센셜 클릭하면 기본값 돌아갔죠? 자, 나만의 워크스페이스 민스 생성됐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뭐 바꾸고 싶다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또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센셜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일러스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프리뷰를 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C라든지 이미지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인도 뷰어라든지 이런 걸로 보게 되는데 일러스트 파일은 그런 그 뷰어 프로그램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비에서는 자체 BR이라고 써 있는데요. 고투 브릿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브라우저 인 브릿지 같은 건데요.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내 컴퓨터에 뭐 아도비에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프리뷰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템플릿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일이 내가 폴더를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뷰에서 Show Item from Subfolders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창 폴더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면 나는 폴더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미지만 보고 싶은데 그러면 뷰에서 여러분이 Show Folders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이 브릿지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단축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키보드에 보시면 Q자 옆에 있는 탭이라고 있죠. TAB라고 써있는 그 탭을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주변에 있던 도구 상자와 패널들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탭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가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돼요. 누르실 필요 없고요. 기다리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탭키 누르고 활성해 줄게요.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에서 제가 페인팅을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는데 나는 도구 상자만 보이고 얘는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